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샘투 타일러로 타일러입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TSMC 또는 삼성전자 9만 원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2주 전 방송.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개의 공장 인도가 될 것인가. 제가 요새 자주 찾아보는 분이 누구냐면 강송용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서울대 이제 남아시아 연구원인가 뭐 거기서 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네네. 인도 이렇게 남아시아 쪽 전문가십니다. 어마어마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 방송을 많이 듣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고 저렇게 해보면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됐잖아요. 네. 세계의 공장 중국. 그리고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세계의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어느 정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많이 입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이 견제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전철을 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버블. 네. 버블이 오기 전에 70년대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90년대까지, 버블이 오기 전까지 그런 말이 많이 났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 일본 경제가 미국을 이긴다. 그렇죠. 그런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도 이제 버블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일본 경제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미국을 제낄 것이다. 네. 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있죠. 택도 없죠. 근데 요새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2020년이 넘어가면 중국이 1등이다. 그렇죠. 라는 말을 진짜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말은 뭐냐면 2035년도가 되면 중국이 세계 1등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약간 데자뷰가 느낀다. 그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전에는 어디였냐면 유럽이었고요. 네, 그렇죠. 유럽도 그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경제가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었는데, 그 랜드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네. 그 지지해 주는 게 뭐냐? 돈 빌려주고 물건 사주는 겁니다. 유럽에 돈을 빌려줘서 공장을 짓게 하고, 그 공장을 지어서 나온 제품을 우리가 쓰고 미국이 소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이 어디였냐면 일본이에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보면 일본 대 미국 그 흑자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년대까지. 그래서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사줄 만큼 사줬다. 이제 갚아라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프라자 합의라죠. 프라자 합의가 뭐냐면 일본의 환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엔당 1달러 하던 게 1달러당 150엔이 됐나요? 아닌가? 반대인가요? 반대가 돼야 되나? 50엔이 돼야 되나요? 그래야 일본이 불리한가? 수출을 할 때 불리한 게 1달러당 50엔이면 내가 50엔짜리를 팔면 1달러가 들어오고 150엔짜리 팔면 1달러가 들어오는데 150엔이 됩니다. 150엔. 그렇죠. 150엔이 돼야 불리한 거네요, 일본한테. 네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50엔 100엔만 줘도 2달러가 들어왔는데, 네. 150엔을 줘도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1달러만 주면 50엔짜리 두 개를 샀는데, 네. 1달러를 줘도 150엔짜리를 못 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대를 했어요. 이제 일본 너희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경쟁을 제대로 해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합니다. 일본의 환율을 고평가되게 해요. 근데도 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그 다음 합의가 뭐냐면 내려라. 환율이 된다. 이자를 내려라. 이자를 내리니까 일본 사람들의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에 버블이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더 컸던 건 뭐냐면 이자를 내린 게 제일 컸죠. 금리를 내린 게. 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외 무역이 맞춰지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네. 그 서로 간의 흑자와 적자가. 이거를 미국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안화 절상이라고 미국이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맞춰라. 좀 세계 달러랑 맞춰서 가자. 개입을 좀 줄이고.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그랬죠. 싫은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 할 건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네네네. 미국은 한 번도 그 기조를 바꾼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중국과 트럼프가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기조가 똑같습니다. 무역을 중국과 천천히 떼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오고 있고 그걸 잡기 위해서 미국도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올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서민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집을 샀거나 자동차를 샀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거나 그동안 뭐 빚을 낸 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산층이 돈을 안 쓰면 미국 경제가 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 나라 거의 다 비슷비슷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 금리를 낮추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싸게 물건을 대줬단 말이죠. 미국에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저 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싼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좀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인도 얘기죠. 사실은 인도는 예전부터 그걸 원했어요.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한 축 2위가 되어갈 때 인도는 언제나 자기가 중국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겨야 된다고. 그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인구가 거의 13억인데 자기들도. 그렇죠. 그리고 유구한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인도도 뭐 중국만 유구한 전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찾아보면 1%만 세금을 낸답니다. 공장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회사원이 많고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월급쟁이가 많아요. 네, 월급쟁이가 많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지금 기회가 왔다. 일본이랬는데 중국과 미국이 붙었고 여기서 이제 인도가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세계의 공장, 세계 경제 규모 3위를 노리고 있다. 2035년에. 그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네. 한국 경제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고용률이 이걸 쫓아갈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밥집부터 해서 그 동네 그 식당, 음식점 뭐 할 거 없이 그 지역 딴 지역에서 이제 오는 그 요새 기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덕, 삼성 고덕 그렇죠. 그렇죠. 거기 한 10만 명을 고용했나 뭐 그럴 거예요. 몇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공장 짓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뭐 학교도 다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건설 토목만큼 경제를 부양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인도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인도가 얼마만큼의 이런 인프라를 갖추느냐. 그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도로와 철도거든요. 내륙 지방에서는. 옛날에 경제가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속도로와 철도가 생기기 전에 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강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미국이 그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그 큰 땅덩에 살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미시시피 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류가 네. 진짜 한번 지도 봤는데 뭐 징그러울 정도로 이게 퍼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혈관 퍼지듯이 퍼져 네. 있어요. 그 물동량이 옛날에 말 끌고 다닐 때인데 네. 말이 끌어봐야 몇 개나 끌겠습니까? 뭐 요즘 봐도 그렇잖아요. 배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게 뭐 기차 뭐 몇백 대를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은 뗏목에다가 네. 이렇게 뭐 물건 실어갖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로 따라서. 네. 그 수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고속도로와 철도죠. 철도가 되는데 네. 그게 돼야 이제 물류가 이동하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 뭐든지 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부선 뚫었던 이유도 그거였고 그렇죠. 항만 쪽으로 계속해서 철도하고 그 도로를 넣었던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서 그게 되기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가 그거에 지금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과연 중국을 우리가 이제 10년 뒤에는 진짜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가. 이 시점으로 지금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당연히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그 서로 멀어질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또 야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양의를 몰아내고 중화 사상이 꽃을 만개하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게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사우디에 가서 위안화로 기름을 결제하려고 그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사우디가 이걸 진짜로 해주느냐.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일으킨 이유가 하나가 사담 후세인이 우리 이제 기름 결제를 유로로 받겠다. 그 한마디에 이제 갑자기 모든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갑자기 악의 축이 돼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봐야 될 게 과연 사우디가 기름을 위안화로 받고 팔 것인가.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전. 근데 얘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네네네. 그 빈살만인가요? 네네. 그분이랑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걸 이제 기축 통화화 시키면 자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 스텝 밟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죠. 인도는 중국의 공장을 모두 뺏어와서 다시 인도가 그 세계의 공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세계 경제에서 한몫하는 한 소리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클 때 네. 그 삼성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팔면 된다.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올라왔을 때. 인도가 될까요? 다들 의심하고 있죠.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뭐 제가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은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뭐 저도 여행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데 인도 거 보면 가관입니다, 아주 정말. 그게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예전에 그 어릴 때 인도 분들이랑 일을 좀 해봤거든요. 6개월 정도. 네. 케를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은 이제 좀 약간 달라요. 남북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큰 나라니까 또. 네. 위쪽은 아리안, 네. 위쪽은 드라비다 계통이라고 해서 네. 좀 더 색깔이 어둡고 피부색이 좀 더 어두운 분들. 남방 계통. 맞습니다. 딱 그렇게 생기셨는데 네. 그분들은 교육률이 되게 높았어요. 남인도에서. 그 UAE의 90%가 거의 남인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타밀이었나? 그 지방에서 진짜 IT가 유명하다고 했어요. 네네. 그 오른쪽에 있는 네. 타밀이었나? 그 다른 지방이었나? 어쨌든 동남쪽에 있는 그 주인데 그쪽에 IT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 케를라는 거의 그 농사를 안 줘도 바나나가 자라는. 뭐 산모작하는 일련에. 뭐 약간 그런 예. 느낌이에요. 정글 느낌. 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회계사들도 많이 오고 90%가 그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UAE의 경제를 돌리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남인도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당 독재에서 오는 그런 추진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거긴 정말 말하면 다 되잖아요. 그 사실은 그 약간 저희 이제 삼국, 네. 유교권 문화, 네. 삼국 또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이 사국 같은 경우는 그 유교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건 다 어디나 똑같겠지만 네네네. 그리고 약간 그 군신 관계. 그렇죠. 약간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네. 뭐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되게 없잖아 있죠. 네. 희석이 많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네. 있다. 그렇죠. 그 유교 전통을 좀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인도는 그게 없죠. 그 친구들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IMF 때 금을 왜 갖다 줬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사실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네. 인도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렇죠. 금을 왜 갖다 주냐 나라에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경제 섬유가 되면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9만 원 갑니다.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세계 좀 그렇다. 네. 과연 다극화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극화라기보다도 이제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기존 편에 붙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인도에 대해서 로 예. 타일러님 말씀해 주셨고요. 인도 경제 3위 가면 삼성전자 9만 원 간다. 좋네요, 썸네일로. 네,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 타일러님의 방송